일단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또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고 또 가격도 일부 조정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더 떨어질 거래는 확신이 더 높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그러다가 금세 어느새 겨울은 금방 지나가고 봄이 금방 왔다라는 거죠. 이번 시장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사고 싶은 집을 나도 못 사고 옆 사람도 못 사고 지금 아무도 못 사니까 서로 그냥 지금 대치 상태, 그냥 뭐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대출해주는 것만큼이라도 받아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동네지만 우선 산다. 아니면 좀 기다린다. 뭐 대출 규제가 풀리길 기다린다. 뭐 이런 건데 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막 20억짜리 보고 있다가 네.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니까 막 12억짜리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싫다.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전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집 사놓고 월세로 당분간 살아라. 그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전세 빼고 그 집 들어가라. 네. 또 대출 규제가 이게 뭐 지속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뭐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고 물론 또 더 강화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완화되면은 그 집에 대출을 좀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월세 살면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그렇죠. 되고 집은 있으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뭐 더 돈은 더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모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하는 게 좋다. 낮춰서 가지 말고 네. 내가 20억 생각했던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집값 전세값 비중을 보면은 뭐 막 50%에서 50한 4, 5% 네. 사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대출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집값에. 그러니까 6억이니까 네. 뭐 20억, 10억 뭐 전세 끼고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전략 을 통해서 가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전세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뭐 우리 대표님하고 네. 얘기한 게 전세값 오른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전세가 떨어지기가 쉽진 않은 구조긴 하죠.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전세를 약간 뭐 조금 싸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꼭 뭐 내가 20억짜리를 살려고 했는데 막 정말 탈탈 털어서 샀다가만 전세 빠질 것 같은 게 걱정되시면 뭐 조금 싼 거 사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조금 네. 싼 거 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번 기회에 내 집 살 수밖에 마련 없다. 네,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수세가 붙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그리 오래 안 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체율을 살펴보니까요, 기업 대출 연체율도 또 가계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내수 경기 정말. 그래서 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우리가 뭐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금리가 2% 미만이었는데 아파트 가격 매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를 보면 우상향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2.5%니까 올해 한두 차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지금 뭐 오늘도 뭐 외신에서 열심히 나오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관세 협상 맞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결이 정말 좋은 조건에 타결이 되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 타격이 정말 없이
뭐 우리 무역 수지 흑자에도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관세가 이게 빨리 타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경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리 거에 인하가 더 네, 그런 가능하다.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금리 인하는 뭐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또 경제 살리기 때문에 또 이제 유동성도 많이 풀 아,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매수가 좀 낮다. 근데 대출이 안 나오면은 전세라도 뭐 끼고 살 수밖에 없다. 지금 방법이 그거밖에 네,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대출이 좀 나오는 한 10억 이하의 집들 이런 집들은 상대적으로 막 많이 오르고 그러질 않아서 여기는 그냥 전세 살다가 돈 더 모아서 한 15억, 20억짜리 사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네. 아파트가 상승률은 전부 다 오른 걸로 나와요. 굉장히 많이 오른 10년을 거예요. 보면 10년 보면은 그래서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오르는 거고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가 6.2%였는데 실질 GDP가 2%였습니다. 네. 그 갭이 이제 4.2%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화폐 가치 하락. 물가 물가죠. 상승률이잖아요. 네. 자, 이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네. 이거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소득을 근로소득을 전부 다 저축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안 쓰고 안 먹고 이거를 1억을 모아서 10억을 모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간다라고 이게 10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장담할 수 없잖아요. 10억을 다 10년이면 모으는데 10년 동안 그 집이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감안하면은 그랬을 때 전략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물가라는 보여지네요. 게 뭐 실제 물건의 가격이니까 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당연히 뭐 실물 자산인 아파트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살 수 있을 때 좀 사놓고 그 다음에 잘 그걸 운영을 하자. 샀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은 못 가지만 거기 나중에라도. 샀다가 나중에 그걸 디딤돌 삼아서 갈아타기 전략으로 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약간 매수자 우위 지역인 곳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 이제 그래도 살짝 조금 뭐랄까 좀 숨이 죽은 그런 동네들이 있다면 거기 이제 가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집도 분위기 안 좋단 말이죠. 그럼 여기선 어떻게든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뭐 금매로라도 팔고 옮겨 가야 될까요? 상급지로 갈 때는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든. 왜냐하면은 상급지와 그 뭐 중하급지는 네. 오르는 속도, 떨어지는 속도 차이가 틀려요. 떨어질 때는 들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안 팔리죠. 이런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좀 싸게 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낮추라고 하면서 이게 그 심적인 그 못 팔죠. 거부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행동으로 옮기기가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12억짜리 가고 싶어요. 그거는 안 가느니만 못한 거 아닐까요? 어떤 뭐 기회 비용 이런 것들 고려할 그런 때. 거 감안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좋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네,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잠실에서 잠실로 옮긴다. 네. 리센치에서 리센치에 살고 있는데 난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 거냐라는 거예요. 네. 저는 한 군데뿐이 없다라고 봐요. 잠실에서 잠실로 가는 거는. 네. 여기서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토호제라서 뭐 어차피 대부분 못 사시기 때문에. 네. 아니 거기 사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네. 팔고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더 비싼 곳으로. 더 확실히 가격 차이가 좀 확실히 나는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거 아닌 곳에야 10억에서 12억짜리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래 가치를 잘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확실하게 뭐가 나거나 네, 아니면 뭐 미래 가치가 확실히 차이 나는 곳들로 아니면은 우선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네, 수 네, 있겠네요. 네. 그 1주택자분들은 그럼 지금 결국에 또 매도하고 선매도 후 매수겠죠? 그게 위험해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또 근데 선매수했다가 또 안 팔리면 그것도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 매수. 동시에. 네. 예, 동시 패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쓰는 용어인데 네. 이게 대출해 줄 때
같은 날 근저당권까지 같이 설정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동시 패션으로 이제 네. 예, 대출을 해줬는데 근저당권 설정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대출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시 패션으로 돼야 되는데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돼야 돼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같은 날짜에. 뭐 그래서 하더라도 막 하루 이틀 차이로 해야지 막 거의 비슷해요. 중개업소 한 군데서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날짜를 맞춰야 된다. 네, 네. 날짜를 맞춰서. 이 수도권 안에는 지금 한 4억짜리 막 5억짜리 이런 아파트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기 신도시 쪽에도 보면 조금 뭐 좋은 신도시도 있지만 조금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곳들도 있잖아요. 조금 외곽으로 가는 네, 네. 그런 동네들 조금 조용한데 이런 데까지도 좀 온기가 갈까요? 4, 5억짜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이런 교통 환경이 불편하면은 공기가 퍼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또 GTX 역에서 뭐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면은 그것도 네.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10분 이내의 거리에 입지에 있는 대형 단지 중심이면은 그 정도 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최근에 그 GTX D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발표했던 그 장기역 김포부터 지금 부천 운동장까지 네, 네, 네. 요거 지금 예비 타당성 통과됐거든요. 네, 네. 요거 보고 투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서울로 연결이 되는 게 확정이 되면은 청량리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아직은 모르죠. 네, 네. 그게 이제 말은 나왔는데. 연결이 돼서 여의도 네. 청량리 서울역 네.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까지 연결이 되면은 좋은데 사실은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노선이 훨씬 더 좋다. 제일 좋겠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 주변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GTX D 노선은 B하고도 또, 네. 또 연결이 또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한 10년 안쪽에는 이 서울 수도권 쪽에선 가장 큰 이슈는 GTX가 되겠죠. 아무래도. GTX가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강남으로 연결된 AC 노선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어쨌든 타겟팅을 어느 정도는 하시면서 좀 투자도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 뭐 집을 사는 게 맞다. 뭐 서울 수도권 안쪽에서는. 네, 사는 게 맞죠.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지금 급하게 사야 될까? 급하게 살 필요는 없죠. 네, 전세 사시는 대로 편안하게 네. 사셔도 뭐 근데 큰 이제 문제는 지방 없어 계신 보입니다. 분들은 네. 그렇다고 또 서울에 집을 사놓고 뭐 계속 월세를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막 하시거든요. 네, 네. 지방에 계신 분들 이제 무주택자 이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방에 사는 거는 자본 수익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성이 산화도. 높진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강하신 분들은 지방에 사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굳이 소유 개념으로 가지고 계실 필요는 네.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전월세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요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네, 네. 어쩔 수 없다. 네, 네. 이 기조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나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 지금 분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쉽지 않은데 아무튼 지방의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1차적으로 해소되는 게 급선무고 두 네. 번째로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는 지금 뭐 세금에 대해서 또 정책을 네.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 지금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1%포인트 이제 지방으로 정말 이전하는 그런 대기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진짜 법인세를 과감하게 낮춰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무슨 인센티브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확실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지금 이 거대한 기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네. 부동산 말고 지금 주식으로도 많이들 가시는데 또 이제 뭐 부자인 분들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뭐랄까요? 결국에 이 주식으로 간 돈들이 부동산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확실하게 좀 주식을 살려주면 뭐 주식으로도 뭐 일부 투자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다 부동산으로 와요. 다시 와요. 결국은 이제 엑시트해서 네. 내 집 마련하고 꼬마 빌딩 사고 이런 전략으로 많이 그동안에 뭐 쭉
뭐 저는 은행에서 뭐 그 많은 고객들 네. 부자들을 봐오고 자문을 해주고 했지만 항상 대부분 뭐 다 반복된다? 네, 그런 게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아마 동일한 효과가 일어날까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코스피 뭐 해서 지금 막 3,300 막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뭐 4,000, 5,000 가면은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하지만 한국인의 아파트 사랑이 강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그분들이 또 돈 벌면 또 다시 한번 이게 또 수요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면은 이제 그분들의 시장은 또 틀려지겠죠. 초고가 시장으로 또 들어가겠죠. 최대한 좀 고가나 네, 뭐 네. 서울 안쪽으로. 이제 뭐 코스피가 5천 가려면은 네. 기업들이 잘 해야 되겠죠. 기업들이 정말 잘 만들어서 네. 잘 수출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 줘야 되겠죠. 네, 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잠깐 시장이 좀 숨을 죽이고 거래량도 뭐 반토막에서 뭐 3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요거 하나 좀 조심하고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또 무주택자 분들은 가격이 지금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고 또 가격도 일부 조정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더 떨어질 거래는 확신이 더 높단 말이죠. 시장 이제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질 거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그러다가 금세 어느새 겨울은 금방 지나가고 봄이 금방 왔다라는 거죠. 이번 시장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매 시장은 더 싸게 살 수 있죠. 경매 시장이나 금매 물건으로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를 실기하지 않는 게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이번에 어찌 보면 이게 기회일 수 있다. 네, 무주택이신 그래서 분들한테는. 우리 부익남 구독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짜 집 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내가 진짜 부익남 이거 구독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이게 조금 그 과거 실거래가보다 안 내려가고 그냥 비슷하더라도 사야 될까요? 지금 그럼요. 분위기에서는. 네. 이게 사야죠. 조정이 쉽진 않겠죠. 네. 지금 분위기가. 짜장면값 안 내려가잖아요. 아니 그게 매도자 입장에서 요즘 깎아줄 이유가 네, 없어요. 네. 많지 않아요, 진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다려볼까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라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죠. 그럼 결국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네.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시겠지만 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대표님한테 네. 요청 뭐 하나 드릴게요. 그럼요. 학교 강의 좀 한번 나와주시죠. 연세 안 그래도 한번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제가 조만간 한번 네, 불러주시면 요일을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연세대 아, 최고위 과정, 그렇죠. 부동산 최고위 과정 이거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내보내. 제가 예전에 한번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약속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2학기 때. 네, 알겠습니다. 네, 2학기.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JEDWM의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이 부동산 투자 전략과 그리고 이제 전망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값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을 그냥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그렇죠. 조건을 봤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또 내가 뭐 부정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뭐 이게 무조건 맞는다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과 책임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또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잘 이성적인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